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연속 보도로 오늘 시작합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 오거돈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오 시장의 부인인 심상의 여사가 일반 관람객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부산시립미술관의 휴관일에 지인들을 데리고 미술관을 방문해 이른바 황제 관람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부인 심상의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2시쯤 부산시립미술관을 찾습니다. 사적으로 모임을 하는 지인 10여 명과 함께였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휴관일에 전시장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시장은 못 들어가고요. 이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화장실 이용하거나 그런 건 가능한데 전시장은 못 들어가셔요. 하지만 심상의 여사에게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장은 휴관일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심을 드시고 이동하는 차에 미술관 쪽으로 하면 연락이 와가지고 전시를 볼 수 있느냐. 당시 미술관 전시장엔 심상의 여사와 그 일행들 뿐이었고 미술품을 둘러보는 1시간 반 가량 동안 미술관장과 학예사들의 수행까지 받았습니다. 이른바 황제 관람입니다. 그때 담당 학예사가 전시하고 응대를 했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나가시긴 하셨죠. 나가시긴 하셨는데 전시 안내는 분명한 건 담당 학예사가 2층 따로, 3층 따로. 심상의 여사는 부산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휴관일이었던 지난 3일 해외 갤러리 관계자들에게 부산시립미술관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날 모임을 가진 지인들에게도 부산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미술관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사 면허도 없는 연극배우 출신이 피부과 원장 노릇을 해왔다는 연속 보도입니다. 취재 결과 그동안 불법 진료를 눈감아준 현직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미리 이 홍 원장을 만나 말 맞추기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홍 씨가 지난 6년 동안 불법 진료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사들의 묵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홍 씨와 동업 관계로 알려진 현직 의사만 A 씨와 B 씨 등 모두 4명. 홍 씨는 환자 대부분을 유치해왔고 의사들은 이런 홍 씨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까지 눈감아줬습니다. 환자의 안전보다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계통이 있은 게 꽤 됐는데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확보해놓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요. 기록 관리하는 데 이런 거 있으니까 뭐라. 의사 윤리를 저버린 것을 반성한다던 의사 A 씨는 취재진과의 만남 직후 곧바로 홍 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홍 씨에게 시간을 벌자고 제안한 겁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면 의사 자격 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A 씨는 의사 면허 정지에 대비해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건 딱 한마디만 했을 때는 너는 일단 잠시 좀 피해 있어라. 솔직해서 조금은 이제 시간 좀 끌려고 좀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의사 B 씨 역시 며칠 전 홍 씨 측근을 만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이라 하는 건 지나친 말이고 어떤 상황이 돼 있다는 거를 뭐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궁금하니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이 사건의 중심인 홍 씨는 곧바로 의원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상황. 경찰은 홍 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홍 씨와 연관된 의사들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쿠아일로로 치닫던 르노 삼성 노사 분규가 해결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한 지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사측도 부분 직장 폐쇄를 풀고 곧바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최근까지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로 초강수를 두며
팽팽히 맞서던 상황. 하지만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파국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250시간 이상의 파업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은 우리 종업원들의 일자리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협력업체들의 고사 위기와 르노 본사의 수출 물량 배정 감축 우려도 커져 노사 모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전면 파업 직전까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던 만큼 1년을 끌어온 임단협 타결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더라도 이미 한 번 부결된 적이 있는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전보다 얼마나 더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른바 묻지마 보조금 실태를 고발한 부산 MBC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내놓은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자, 여길 보시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고 보조금 사업평가가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급 근거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부산시가 행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단체가 연말에 갖는 워크숍입니다.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리로 기념식과 축하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단 하룻밤 행사에 든 비용만 7천여만 원. 이 중 6천여만 원을 부산시가 해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주최 측인 민간단체가 아예 단 한 푼의 예산도 없이 몽땅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전체 보조금 규모의 54%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쓰지 않는 민간단체에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자들의 책임성과 어떤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0% 이상의 자부담을 의무화해서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도입해서 강력히 어떤 시행해 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퇴출 조치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보조금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심의평가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보조금 사업평가 시 성과 배점을 2배로 높여 하위 10% 단체엔 예산을 15% 이상 삭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은 그 전문가들이 각 분과마다 배치가 될 것이고 매년 사업은 물론 3년 이상의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보조금 정산 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타가던 민간단체들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웹하드 사이트 2곳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업로드된 음란물을 눈 감아줬을 뿐 아니라 직원을 동원해 직접 불법 영상을 올려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간판이 없는 한 비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갑니다. 평범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법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대표 A씨는 프로그래머 등을 고용해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음란물을 특정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게 했습니다. 이 사이트도 다름 아닌 A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일명 바지 사장을 앉혀 웹하드 운영업체와 프로그램 관리업체를 분리한 뒤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벌어들인 음란물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추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이 올린 영상물은 모두 18만여 건. 유료 회원 중
일명 헤비 업로더들이 올린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54만 건입니다. 2년간 벌어들인 돈은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음란물 홍보비로 사용한 돈만 3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웹하드업체 실소유주인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일당 7명과 음란물을 올린 회원 17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는 2022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트램인 부산 5-6도선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개막한 2019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5-6도선 트램의 모형과 운행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5-6도선 트램이 도심 한복판을 달립니다. 전력 공급 케이블 없이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무가선 저상 트램 방식. 칸막이 없이 다선량의 객차를 연결해 한 번에 3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트램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다 건설 비용도 지하철의 6분의 1, 경전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최근 각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KTX 300km 달려도 책 읽을 수 있으시죠? 요거는 최고 속도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다른 어떠한 대중교통보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5-6도선은 국토부의 트램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2년 국내 최초로 부산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용호동 LG메트로 아파트를 거쳐 5-6도 SK아파트까지 부산 남구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5.1km 구간에 모두 11개 정류장이 들어섭니다. 부산에서는 5-6도선을 시작으로 강서구와 정관신도시, 송도 등에서 트램 노선을 구상 중이며 전국적으로는 23개 지자체에서 40여 개의 트램 노선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19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는 이 밖에도 철도와 전장 차량, 선로 구조물 등 23개국 165개 사에서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철도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수영구 밀락동의 한 낚시용품점에서 가게 주인 77살 권 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권 씨가 발견되기 1시간 전 59살 강 모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강 씨를 추적했지만 강 씨는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야산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숨진 권 씨 일행과 지난 4월 한 술집에서 다투다 크게 다친 점으로 미루어 원한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